선생님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교육 관련 교사 연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인공지능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혹시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좀 이론 부분이니까 체험이라든가 실제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듣고 싶으신 분들은 3차시부터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체험이라든가 좀 더 활동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뭐 그렇지만 이번 시간도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준비했으니까 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생활 속의 인공지능,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가 우리의 미래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이제 따로 빼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 하면은 학교에서 로봇 갖고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뉴스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빼내서 한번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거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의 단계입니다.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가 있고요. 보시면 이게 그림이 나와 있어서 3단계까지는 사람이 꼭 필요하고 4, 5단계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용화된 부분은 이 3단계 정도까지, 2단계에서 3단계 정도가 실제 상용화돼서 우리 도로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4단계와 5단계는 실제 도로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죠. 물론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 일정 지역에서 이제 택시로 활용되고 있긴 해서 이제 4단계도 일정 부분에서는 이제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베타 테스터의 개념, 그러니까 시험 주행의 개념이기 때문에 활용된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0단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단계는 비자동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크게 살펴볼 건 없을 것 같고요. 1단계는 운전자 보조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운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한 기능들이 들어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서 자동으로 이제 속도를 제어하는 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옆 그 차선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차선을 보정해주는 그런 장치를 해서 운전자가 운전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게 바로 1단계입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운전대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단계인데 2단계는 자동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자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2단계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로라면 이런 거예요. 뭐 신호등이 있고, 그래서 빨간불에 서야 되고, 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가고, 이런 데서는 이제 사용하기 좀 어려운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 고속도로에는 신호가 존재하지 않죠. 그쵸? 차만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횡단보도가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이제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내가 설정해 놓은 속도로 이제 누르면은 자동차의 어떤 기능을 이제 작동을 시키면 자동차가 어차피 고속도로에서는 무슨 어디 뭐 좌회전, 우회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운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고속도로처럼 뭐 어떠한 다른 변수들, 신호등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또 이렇게 직진과 곡선 주행, 그러니까 뭐 좌회전, 우회전처럼 급격한 이런 턴이 없는 이런 부분에서만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매우 부분적인 자동화,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조건부 자동화인데 여기는 실제 이제 사람이 핸들을 만지지 않아도 자동차가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운전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국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비게이션으로 어디 갈지 목적지를 찍어 놓으면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사람이 개입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거의 대부분을 운전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는 사람이 나서서 이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직도 완벽한 자동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 3단계 조건부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테슬라에서 NOA라고 하거든요.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에서 NOA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이 한 3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손을 떼고 가도 돼요. 단 4단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도가 디지털 지도가 구성되어 있고 뭐 통신 환경이 뭐 활발하게 아주 잘 작동되는 환경이라서 차량 간 통신이 가능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지 4단계라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다 운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골 산길 이런 데서는 아직 환경이 갖춰져 않기 때문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4단계로 이제 자율주행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이제 완전 자동화예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지역에서 자율주행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5단계입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 5단계까지는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죠. 열심히 도전 중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인류의 기술로는 3단계 그리고 부분적으로 4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풀어 쓴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스페이스바 키를 눌러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구글의 웨이모라는 기업에서 자율주행을 2017년도에 운전했던 영상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썸네일을 보시면 운전자가 없죠. 운전자가 없는데 운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한 20초 정도만 제가 끊어서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에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자, 근데 자동차가 움직이죠. 그쵸? 자동으로 움직이고요. 앞에 보행자가 있으면 서행을 하고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보행자가 이제 지나가면 다시 자동차가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구글의 웨이모, 그러니까 앞에 운전자가 없으니까 4단계겠죠? 4단계를 실험했던 영상이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미국에서만 아주 부분적으로 택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테슬라의 NOA,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건 어떤 기능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자가 이제 경로 설정을 하고 이제 좌회전을 한 다음에 가다가 이제 신호를 만납니다. 신호를 만나면 멈추죠. 신호가 바뀌면 좌회전을 또 하고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자, 속도를 올리고 옆차를 추월해서 앞으로 쭉 나가죠. 자, 이것처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한 3단계 정도의 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도 테슬라가 들어와서 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 3단계 정도를 올해 말에는 한번 출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자율주행의 한번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인지, 이제 자동차가 인식을 하는 거죠. 사람이 눈으로 사물을 인식하듯이. 그리고 판단, 인식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주행을 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인간이 뇌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어, 실제 바퀴를 움직이고 핸들을 돌려서 운행을 하는 단계죠. 사람이 발로 걷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단계에서는 이렇게 디지털로 된 지도에 경로 탐색을 하면 이제 앞에 있는 그리고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자동차가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차량 간에 서로 통신을 해요. 서로 수집한 정보들을 주변에 이제 있는 차량과 서로 이제 통신을 하겠죠. 그렇게 통신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앞에 빨간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된다고 판단을 내겠죠. 앞에 초록불이다. 그럼 뭐 전진을 한다고 말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저기 오른쪽 편에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좀 서행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겠죠. 그리고 판단을 내렸으면 실제로 제어, 움직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지, 판단, 제어 단계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율주행과 5G인데 5G가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잘했으니까 한번 이 부분을 넣어봤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5G 기술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 간에 통신을 해요. 이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차량과 통신을 하는데 그 통신 지연 속도가 짧으면 짧을수록 아무래도 어떤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5G의 경우에는 이런 통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동을 할 때도 보다 빠르게 제동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에 관한 연구는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은 앞서 나가지 못하고 좀 뒤처져 있지만 5G 시장에서는 거의 선도적으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 발달하면은 이런 5G 시장도 커져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과 이제 딥러닝,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이제 인공지능 관련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자동차는 도로를 주행하며 다양한 센서를 동원해서 빅데이터를 형성한대요. 이제 인식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중앙에 있는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이제 서로 공유를 해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럼 공유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인식한 이 이미지는 어떤 내용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이 있는데 교통표지판이 그날따라 조금 파손이 돼서 평소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식하던 그런 이미지와 좀 달라요. 하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도 가장 유사한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최적의 판단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모여서 서로 간에 공유가 되고 그렇게 공유가 된다면은 그걸 학습한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들도 안전에 보다 더 안전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살짝 어렵죠, 그렇죠? 제가 설명이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지만 선생님들은 아마 다 잘 이해하셨을 거라 이게 글을 읽어보시는 게 더 잘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생활 속에 있는 인공지능 사례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한번 집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거든요. 뭐 인공지능 세탁기, 뭐 AI, 뭐 냉장고, AI 에어컨,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고요. 집에서 있는 인공지능 기기들,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물 인터넷 기능과 우리가 음성을 이렇게 이 기기들이 인식하는 음성 인식 같은 인공지능 또는 이미지 인식 같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만나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에 아마존의 AI 시스템인 알렉사를 탑재해서 목소리로 풍량을 조절하고 공기질 측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음성인식 같은 인공지능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주로 움직이는 공간을 계속 사진을 찍어서 파악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학습을 해요. 우리 주인은 주로 소파에서 하루 중에 한 50% 이상을 있더라 하면은 에어컨이 틀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부터 시원하게 하냐면 소파에 있는 부분부터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학습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뭐 냉장고도 역시 이런 AI 기능이 담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집에서 활용되는 게 뭐냐면 AI 스피커예요. 그래서 AI 스피커는 뭐 음악 재생도 되고요. 날씨 안내도 되고 정보 공유도 되고 간단한 대화가 다 됩니다. AI 스피커의 가장 큰 특징은 음성 인식이 가능하죠. 한글로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뭐 정확하게만 말하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10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가요를 틀어줘 라고 하면 진짜 그거를 찾아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검색한 다음에 찾아서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이것처럼 이런 다양한 이외에도 뭐 여기 번역 기능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을 하는 AI 스피커를 우리 생활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CES 2020,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세계 가전 박람회죠. 거기서 이제 내놨던 인공지능 비서인데요. 나중에는 집을 이런 로봇들이, 인공지능 로봇들이 관리를 해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i, Valley. Power line with your elbows. 자, 이 뒤에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우리 손에도 인공지능이 다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이나 애플 핸드폰, 그 이외의 핸드폰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 빅스비라고 빅스비를 부르면 빅스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 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내려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 하고 이제 아이폰에서 부르면 아이폰에서도 역시 뭐 대화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죠. 다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이 있는데 한번 간단히 영상 볼게요. AI,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일상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직접 물건값을 결제하는 무인 점포를 넘어서 이제는 상품을 들고 나오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AI 편의점도 등장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새로 개업한 서울 을지로의 한 편의점입니다. 물건은 빼곡히 진열돼 있는데 직원은 보이지 않고 계산대도 없습니다.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이렇게 매장을 빠져나오게만 하면 미리 등록을 해둔 신용카드 앱을 통해 자동 결제됩니다. 결제 내역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 달린 스마트 카메라 34대가 고객의 동선을 파악하고 판매대에 장착된 무게 감지 센서 300개가 어떤 물건을 몇 개 집었는지 정확히 알아냅니다. 최대 7명이 동시에 쇼핑해도 오차 없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AI라든지 딥러닝 기술들이 편의점에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이 편의점도 자, 여기까지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위쪽에 카메라가 있어서 그 카메라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집는지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집었으면 미리 등록돼 있는 내 결제 이제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그냥 들고만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인공지능 기능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공지능으로 도로 정체를 예측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건데 뭐 미리 몇 분 후에는 어떻게 도로가 정체가 될 것이다 이런 걸 다 예측을 해줘요. 근데 이제 시간상 이 부분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AI와 미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역시 이번 그 미국에서 열렸던 라스베가스 이 박람회에서 나왔던 영상인데요. 제가 링크가 아니라 자막을 직접 달았어요. 이제 내용을. 그래서 미래 생활에 인공지능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런 내용이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직접 자막을 달았기 때문에 조금 번역이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Hi, LG. What time is it? The time is now 8:30 a.m. We're out again. Can you order orange juice? Sure.
What kind would you like to order? One bottle of 100% orange juice. No pulp, please. Okay, ordering now. Thanks. Can you call a taxi in 10 minutes? The taxi will arrive in 10 minutes. 자, 이게 1단계인데 이제 IoT와 만난 인공지능이죠. 근데 사실 1단계 부분은 지금도 어느 정도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2단계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조금 걸리네요. I barely slept last night. Just 5 more minutes. Olivia, not again. Have a glass of orange juice. That usually gets you going in the morning. But there wasn't any left yesterday. I ordered more last night. Your favorite, 100% no pulp. Of course you did. Thanks. How much time do I have left? 45 minutes to get to the convention center. I'll call a taxi for 8:30. Okay, I'll go take a shower. Put the news on in the bathroom? Sure. Playing your favorite channel. 자, 두 번째 단계는 개인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성향을 AI가 분석해서 그 개인에 맞게끔 개인화시킨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 100% 펄프가 아닌 걸로 뭐 좋아하는 거를 자기가 찾아서 미리 주문을 해놓는다던가 욕실에 좋아하는 채널의 음악을 틀어준다던가 해서 개인의 특성을 학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단계 한번 볼게요. 약간 재생에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걸. Good morning. You sound great this morning. Did you sleep well? Yeah, it's been a long time. Thanks for the recommendation. My pleasure. Olivia, can I also recommend a light breakfast before your presentation? Oh, you're right. What should I have? I've prepared a light green salad. Lettuce is good for reducing stress. Thanks. That's just what I need. Olivia, you seem a bit nervous. No, this presentation is really important to me. You'll be fine. What about dinner with Mark tonight? Oh, yes! It's a special day for us, too. But where should we go? What about the restaurant where you two first met? That's a super idea. Can you please make a reservation? Sure. Now relax and get some rest.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상추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린 샐러드를 준비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Namaste. How was the new routine? So refreshing. I loved it. Great. Before you go, can we review edit suggestions for your speech? Sure. Let's hear it. Good to go? Yes. So much better. Thanks. Olivia, you still look a little tense. What about a quick call with IP for advice? That's a good idea. Connect me. Hey Olivia, your rehearsals were great, so don't worry. Good luck. Okay. Thank you. Bye. Bye. What about that new mindfulness technique we tried last week? Oh, yeah. Let's do that. That's done. You were excellent. Now here's a dress selection for tonight's date with Mark. Okay. Let me see. How about this one? It's a new color for you. How do I look? I knew that would look good on you. This one's perfect for tonight. Thank you. Enjoy your evening with Mark. 자, 마지막 단계 4단계는 거의 뭐 사람과 대화하는 수준으로 자유자재로 대화를 하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이 활용돼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런 걸 영상으로 한번 4단계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자막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집어 넣었거든요. 이거를 그냥 일반 영상으로 파일로 집어넣으니까 좀 딜레이가 있고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불편하시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부터 체험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은 아마 좀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